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15년까지 마인드맵으로 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쳤고 또 성인들도 가르쳐 왔습니다. 마인드맵이라는 게 상당히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먼저 제 아이들에게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가르쳐 달라고 왔었거든요. 저는 참고로 무슨 사범대학 출신도 아니고 선생님 출신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지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묘한 걸 느꼈어요. 제 아이들은 벌써 이제 중학생들이었고,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들, 나이가 어린 학생들을 받아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상하게 굉장히 잘한다 말씀이에요. 야, 이게 무슨 일일까? 왜 아이들은 이렇게 잘할까? 어떤 특정한 아이만 잘할까?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어떤 나이대에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습득력이 빨랐습니다. 그것도 뭐 아예 중고등학생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습득률이 빨랐어요. 또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들이 빠를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과거에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인간의 두뇌 안에는 Language Acquisition Device가 있다. 일종의 이제 가설이었어요. Language, 언어죠. Acquisition Device.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LAD라 그랬어요. 언어의 Acquisition 습득 디바이스 기구가 있다. 그런데 그거는 대체로 초등학생 때 생긴다. 그러다가 없어진다. 이런 가설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듣고 알았는데 근데 그 시기가 굉장히 찬란할 정도로 그 전 시기와 다음 시기에 비해서 아주 놀라울 정도의 어떤 습득력, 이해력, 사고력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그런 걸 바라본 시기가 한 8세에서 한 10한 2, 3세까지 그랬단 말씀이에요. 이게 뭔가 왜 이때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천재일까? 그래서 이런 가설이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마침 그때 2000년대 초반에 두뇌 관련 다큐멘터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또 하나의 우주, 뇌, 뭐 이런 등등해서 아주 좋았던 또 나중에 2000년대, 2009년도인가 2010년도쯤에 우리나라에서 육부작인가 하는 학교라는 아주 좋은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진 적이 있었죠. 아마 안성기 씨가 나레이션 했을 겁니다. 그것도 대단히 좋았어요. 그런 식으로 두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했고, 이제 다큐멘터리라는 게 어떤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뭐 60분이면 60분, 뭐 50분이면 50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주제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마 방송국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런 주제를 많이 채워야지만 그 시간을 메꿀 수가 있으니까 몇 부작이 되더라도 나중에 다 보고 난다면 주제가 너무 많다 이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직접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2014년에 태블릿을 장만을 해서 과거에 보고 그렸던 거를 다시 제가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마인드맵 학습법에서도 만 6세에서부터 12세 사이 우리나라 초등학생 그 연령대 그리고 중학교 초반대 연령대 그 아이들은 다 천재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너무나 아까운 시기입니다. 이 나이대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직접 지도는 못하더라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건데 평균적으로 서너 배, 그 전이나 그 후보다 어떤 아이들은 한 10배 정도의 습득력을 보였습니다. 대단한 시기예요. 인간은 누구나 이 시기는 다 천재다 이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이제 현대 두뇌과학이 밝힌 사실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고 아이들을 관찰했던 사람들이 두뇌 여기가 언어 담당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가설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설이 잘 아시는 MRI, PET 스캐너 이런 등등으로 해서 두뇌 내부를 바라보고 두뇌 자체 그 부분의 열을 추적을 하면서 그것들이 어디에 해당하는가 가설로 되어 있던 것들이 증명됐던 단계가 된 겁니다. 그게 1970년대, 80년대에서부터 1980년대 말에 이론이었죠. 두뇌 이론이 두뇌 과학이 되면서 증명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불과 몇십 년뿐이 안 되는 신생학문이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밝혀낸 사실이 있는데요. 두뇌는 앞에서 뒤로 발달을 하는데
그것도 3세에서 15세까지입니다. 15세가 넘어가면 성인의 뇌가 됩니다. 그 전에 태어나서 3세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두뇌 전 영역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고요. 원래 인간은 아무리 조그맣게 태어나도 이 두뇌가 약 1000억 개 정도의 두뇌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잠재력을 갖고 태어나요. 그러면서 자기가 속한 환경에서 발달될 건 발달되면서 또 소멸될 건 소멸됩니다. 인간은 인간과 함께 있고 좋은 환경에 있고 좋은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늑대랑 함께 있으면 늑대가 돼요. 인간 이상하게 백지로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3세가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두뇌 앞부분, 두정엽이라 그럽니다. 이 부분이 발달을 합니다. 또 두뇌의 앞부분의 약간 중간 부분, 이 부분을 전두엽이라 그러고 브로카 영역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을 브로카 영역은 앞으로 더 많이 자라야 됩니다. 이만큼이 더 있어요. 이거는 6세에서 12세까지에 걸려 있고요. 이건 3세에서 만 6세까지입니다. 이때는 전두엽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사람들이 그 각 사람의 집중,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가 제대로 안 되면요 사이코패스가 돼요. 소시오패스가 되고 바로 사람의 성품, 예절, 도덕, 사회성, 종교성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 아주 무례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머리는 똑똑하지만 정말로 자기 부모를 아주 불효한 자식이 되고 최근에 범죄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참 입에 담기도 힘든 범죄들. 그게 이때 3세에서 6세 사이에 전두엽의 사고 담당 능력, 자기 조절 능력이 자라지 않아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이제 브로카 영역의 일부가 발달하게 되는데 옛날에 브로카 영역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가설을 내세웠어요. 맞습니다. 역시 두뇌과학에서 증명된 사실인데요. 언어 담당 능력입니다. 언어 중에서도 말로 표현하는 말로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때 어린아이들은 말은 잘 안 되는데 자꾸 말로 표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linguistic, 언어학에서는 아직도 어떤 게 먼저냐, 달걀이냐, 닭이냐 이런 얘기를 하죠. 발성이 먼저냐, 듣는 게 먼저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들리지 않으면 발성도 못합니다. 또 역으로 발성을 못하면 듣지도 못합니다. 어떤 게 먼저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아직도. 그렇지만 발성이냐 듣기냐 이거에 따라서 아이들을 먼저 말을 시키느냐 아니면 듣기 교육부터 시키느냐 하는 언어 교육의 향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발성이 먼저가 되고 어떤 때는 듣기가 먼저 되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 이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6세에서 12세까지입니다. 저도 주의 깊게 관찰했던 부분이고 아이들을 지도를 하시다 보면 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항상 느끼시리라고 보는데 아이들은 이때 굉장히 번잡스럽습니다. 통제도 잘 안 되고요. 그렇지만 이때 어느 특정한 시기에 아이들은 굉장히 놀라운 지적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브로카 영역의 일부가 발달을 하게 되고요. 특히 귀가 한 여기쯤에 있거든요. 귀의 윗부분이 청각중추입니다. 청각중추. 청각중추를 비롯해서 이 근처에서 발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바로 여기에서 이 측두엽을 지나게 되면서 언어 능력이 크게 향상이 됩니다. 이때 아이들은 막 마른 모래가 물을 흡수하듯이 쑥쑥 막 여러 가지를 받아들여요. 아주 놀라울 정도로 여러 가지를 받아들이는데 이 부분은 역시 이 윗부분도 지나가게 됩니다. 이걸 보고 두정엽이라 그럽니다.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이 머리 꼭대기에 있는 이 영역은 입체 공간 사고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아랫부분은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국어 실력, 외국어 실력이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때 어린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게 해주는 게 좋고 도서관에 함께 가는 게 좋습니다.
또 역시 공간 입체 능력의 발달로 이런 종류의 책들, 바로 여기서 과학과 수학의 평생 가는 실력이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외국어 계열은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런 시기에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는 외국어를 배워도 우리나라의 모국어 영역에서 반응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국어 영역이 여긴데 이 나이 때가 되면 여기서 계속 이런 자극이 서로 주고받게 돼요. 이 나이 때 전이나 이 나이 때 후가 되면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이 반응을 하면서 두뇌 안에서도 어떤 통역의 작용을 거치게 된다 그럽니다. 자연스럽게 완전히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게 바로 이때는 여기에 모국어 영역에서 발현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다른 자료가 있으니까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때 서로 좋은 자극만 되면 동시에 5개 국어도 습득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Language Acquisition Device가 있는 게 아니냐, 이 시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또 제가 아이들을 지도해 본 결과 9세에서 10세, 10세에서 11세 사이 아주 계단을 뛰어넘듯이 엄청난 지적 성장을 하는 애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 계단을 뛰어넘으면요, 전체에 대한 시야가 팍 넓어지고 전 과목에 대한 시야가 팍 넓어집니다. 이때는 진짜 놀라운 시기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시기 12세에서 15세 이때가 되면요, 일단 두드러진 특징이 아까 중간에도 걸려 있는데 이 부분이 베르니케 영역입니다. 이것도 언어 담당이거든요. 이거는 읽고 그 기호를 해독하는 능력입니다. 시각이랑 많이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뇌의 완성이 이 뒷부분 시각중추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12세에서 15세가 되면 이 12세 정도면 거의 대부분 사춘기 초기가 되는데 이때가 좀 외모에 아이들이 신경을 쓰게 돼요. 눈으로 보는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때 아이들은 비교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 주위를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자신의 외모에 크게 관심을 갖죠. 또 연예인이나 스포츠맨들에게 아주 빠지기도 하죠. 그러면서 점차로 차분한 시기를 겪게 되는 게 그게 한 15세 정도가 이제 사춘기가 거의 완숙되면서 다음 단계로 좀 객관적인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때가 되면 아이들은 비판적인 능력, 어떤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면서 좀 성인에게 가까운 시기가 됩니다. 그 대신 그 직전까지는 상당히 좀 아주 질풍노도의 시기가 되는 거죠. 이것도 제가 바로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고 직접 그린 겁니다. 이 부분에 있는 거는 칼로점 이스무스라고 하는 영역인데 대체로 이게 좀 약간 확대된 거예요. 이것이 언어 담당 영역인데요. 붉은색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고 나머지 녹색 부분이 거의 이제 반응이 없는 건데 대체로 3세 이전 또 15세 이후가 되면 칼로점 이스무스는 이런 상태라 그럽니다. 그런데 칼로점 이스무스가 3세에서 6세 사이에는 이 앞에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럽니다. 이때가 지나면 이건 사라져요. 두뇌의 발달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세에서 12세까지는 이 부분의 80% 이상의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거고 0%에서 80%의 차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각중추가 있는 12세에서 15세까지 이 뒷부분에서 열반응이 나타난다 그럽니다. 물론 이 시기가 지나면 이것도 없어집니다. 자, 이게 뭘까요? 예전에 네덜란드에 원예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장미에, 피어나는 장미의 아름다움이 5분 전에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럽니다. 장미가 피어나기 5분 전에 그때 대기의 질, 온도, 습도, 토양 등이 바로
장미의 아름다움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미의 5분 전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회자가 됐었죠. 자, 저는 6세에서부터 12세까지의 어린아이들을 인생의 5분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때 이런 아이들을 지금 학부모로 두신 분들은 아이들과 자주 대화하십시오. 이때가 되면 대화를 잃어버리면 아이들의 지능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이때 학원으로만 내모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함께 엄마 아빠와 함께 대화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때 제가 마인드맵을 가르쳐 준 아이들은 대부분 성공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명문대학 가 있고요. 지금 또 유학 가 있고요. 좋은 어떤 방법만 있으면 외국어, 또 이과, 문과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놀라운 능력을 보입니다. 아까운 시기예요. 인생에서 2번 다시 오지 않는 시기입니다. 마인드맵을 해도 이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마인드맵 학습법에 대한 것을 컴퓨터로 하든 손으로 하든 쭉 연재를 해나갈 텐데요. 특히 이 나이 때 있는 아이들은 그냥 학원으로만 내몰면 안 됩니다. 그럼 아예 평생 다 버려요. 이때 부모와 자식이 함께 대화하면서 지적인 성장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충남 예산 꽃밭들 마인드맨 김영진입니다.